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도치료, 프레이어 테라피. 병이 낫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면 그 정보가 육체에 전달되어 육체적 질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도치료라고 합니다. 기도치료는 자기 기도치료와 타인 기도치료가 있습니다. 정기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사망률이 낮습니다. 미국의 로제토라는 고립된 마을에서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률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교회에 정기적으로 다니는 사람의 사망률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의 사망률보다 2분의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또 신앙을 믿는 기관과 평균 수명은 정비례한다는 것도 밝혀져 있습니다. 타인을 위한 기도, 중보 기도도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펑셔널 MRI를 찍으면 기도를 보내는 사람의 뇌 영상과 기도를 받는 사람의 뇌 영상에서 비슷한 활성을 보입니다. 이것은 중보 기도가 치료 효과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중보 기도 치료의 원리는 방송국의 아나운서 목소리를 반송파인 캐리어 웨이브인 고주파에 변조시켜서 방송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아나운서의 목소리를 고주파에 변조시켜서 FM으로 변조시키거나 AM으로 변조시켜서 방송하듯이 치료 정보를 기도하는 마음에 변조시켜서 보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음을 이용한 개인적인 치료 경험이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 칼 융은 집단 무의식은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정말로 그러한 능력이 있는가를 제 자신에게 실험해 보았습니다. 실험 방법은 나의 집단 무의식의 셀프, 대문자로 셀프, 이거는 칼 융이 사용하는 용어인데 여기에 셀프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셀프가 할 수 있다고 믿고 맡기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줄넘기를 할 때 이게 셀프야, 걸리지 않고 오랫동안 뛰어봐. 그랬더니만은 정말로 10분 동안 줄넘기를 할 수 있었고, 등산할 때 힘이 딸리면 셀프야, 힘을 내줘. 그러면 정말 힘이 나기도 했고, 또 옛날에는 택시 잡기가 매우 어려웠는데 이때도 셀프야, 빈 택시가 내 앞에 나타나 라고 하면은 정말로 그런 경우도 있었고, 퇴근하기 전에 저녁 반찬 먹고 싶은 것을 부탁하면은 또 그것이 가능하였고, 원하는 시간에 잠에서 깨어나기는 이거는 너무 쉬웠습니다. 그 결과 어느 정도 마음의 능력에 대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증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연자는 15년이나 앓아오던 편두통이 있었습니다. 꼭 오른쪽 편두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셀프를 믿고 맡겨보기로 하였습니다. 24시간 동안 잠도 자지 않고 셀프에게 맡기기를 한 결과 드디어 편두통이 사라졌고, 그 후에는 편두통은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연자는 타지방으로 출장을 가면 항상 설사를 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셀프에게 맡기기를 이용하여
간단히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현대의학에서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게 된 경우입니다. 임신 37주의 초산부가 유도분만을 해서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 사이에 아기를 낳게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임신 37주에 유도분만을 해서 아기를 낳게 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데 원하는 시간대에 아기를 낳게 하는 것은 120%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 저는 셀프에게 맡기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 우연일지는 모르지만 환자가 원하는 대로 12시 40분에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실험 대상으로 또 다른 환자가 있었습니다. 제왕절개를 해서 아기는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체질적으로 자궁수축이 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환자는 DIC라 하여 피가 응고되지 않는 상황에 빠지면서 죽음의 문턱을 치닫고 있었습니다. 혈소판 검사를 했더니만은 10만원 넘어야 되는데 3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당장 신선한 혈소판 수혈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신선한 혈소판을 구해서 수혈하는데 그 당시에는 평균 7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셀프에게 맡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죽게 하면 까무러치기로 셀프에게 맡겼습니다. 그것이 통했는지 2시간 만에 신선한 혈소판을 구할 수 있었고 환자는 생명을 건졌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현대의학은 마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대의학의 한계 때문에 암은 해마다 발생률이 증가하고 암에 의한 사망률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뇨병은 해마다 증가하면서 대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토피도 해마다 증가하고 천식도 해마다 증가합니다. 알레르기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폐증 환자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치매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의료비 지출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유병 기간이 너무 긴 것도 현대의학의 한계입니다. 2018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남자의 기대 수명은 79.7년인데 유병 기간은 15.7년, 여자의 기대 수명은 85.7년이고 유병 기간은 20년 9년입니다. 20.9년.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건강하게 살다가 남자는 15년 거의 16년 동안, 여자는 거의 21년 동안 병을 앓다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좋기로는 기대 수명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잠을 드는 순간 세상을 떠난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이렇게 너무나 오랫동안 고생을 하다가 죽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현대의학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연자의 생각으로는 현대의학의 유물론을 탈피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사이든 환자이든 인간의 자유의지의 존재를 인정해야 합니다. 자유의지를 인정한다면 우리의 자유의지대로 몸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대로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고 우리의 자유의지대로 육체적 질병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으면 완벽한 의사가 내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자유의지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재주로 유물론적 도구를 가지고 자유의지를 증명하겠다는 것입니까? 마음의 존재는 마음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